보면은 제가 그 무인 그 전차라든지 무인 그 장갑 차량 로봇 미니형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뭐죠, 적외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건물을 촬영해서 열 화상을 외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목표물을 적군이 있는지 매복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쏠 수 있다 그랬죠. 제 방식의 어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같이 쏘면은 보다 멀리 가고 약간 두꺼운 벽도 펴게 투시가 가능하고, 지하 공간 같은데 출력이 좀 많으면은 지하 공간 같은데도 탐지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열을 조사해서 태울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그렇게 태우죠. 음식 태우죠. 그런 것처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는 또 다른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으로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쏘면 지하 공간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는 그 부분을 일반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의 묶음 또는 적외선 파형을 같이 사용하면 앞으로 이렇게 어떤 무인 전차나 무인 장갑차 이렇게 이런 데서 전파를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적군을 태워서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폭파시키지 않더라도 태워서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보병이 앞으로 또 작게 되면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비행체에서 위에서 이제 그 지하 공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건물을 공격할 때 파괴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로서 안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성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의 여러 개 전파의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묶어서 쏜다. 여러 개 또는 여러 개의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 열을 강하게 발생시킬 수 있거나 깊게 침투할 수 있는,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쏜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건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함정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는, 함정에서 주변에 소형 선박 같은 것이 가까이 올 때, 그래서 이거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제 방식의 이제 좌표 방식은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1, 또 수천 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위치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1cm 단위로 해서 상공을 올리거나 1cm 단위로서 지하 또는 바다 공간까지도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로 표시하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우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간에 따라 줄거 놓는 건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좌표로 표시해서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동하는 것, 어떤 레이더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목표물을 전파를 쏴서 예상 지점을 알고 그쪽에 있다가 집중적으로 전파를 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공격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군중 퇴치용도 될 수 있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조류를 이제 퇴치할 수도 있지만 군중 같은 거 아니면 적군 같은데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초음파를 묶어서 또는 적외선 전파를 묶어가지고 살상까지도 가능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도록 주둔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초음파를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쏘면은 그때 사람에게 그것도 영향을 미쳐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고막이 터지거나, 고막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약간 뇌출혈까지도 가능합니다. 뇌출혈까지도 가능하고,
출력의 정도를 따라 있겠죠. 출력의 정도를 따라서 구토, 뭐 실신,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를 무인 전차 차량이나 무인 장갑차 차량이 로봇들, 자율주행 로봇들에게 소나를 장착을 해서 음향 탐지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건물 시가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도 움직이고 청취를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청취를 해서 적군의 매복 여부를 알고 거기다가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집중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을 청취하는 소나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이런 소나를 무인 장갑 차량,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무인 장갑 차량이나 이런 뭐 전차에도 할 수도 있고, 시가전에 필요한 뭐 장갑 차량에도 무인 차량에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비행체나 드론 같은 데서 밑에 이제 건물 같은 데 이렇게 소나로 딱 해서 소음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열화상 카메라가 좀 그렇죠. 동원하지 않아도 그 음향 탐지를 통해서 비행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네. 모든 그 무기 체계가. 뭐 헬리콥터 같은 데도 이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이 소나 방식도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음파를 발신시키면 훨씬 더 멀리 가고, 그렇죠, 멀리 가게 되죠. 그래서 잠수함에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쓸 것 같은데,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음파나 전파나 적외선 또 레이저 구경이 틀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행체 같은데 딱 맞으면은 강하게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쏘면은 그렇죠, 멀리 갑니다. 뚜렷하게 공간을. 그래서 거리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강한 열을 발생을 시킬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게 소나도 앞으로 음파를 갖다가 발생을 시켜서 튕겨 나오는 것을 다시 탐지를 할 때 제 방식의 기존의 소나가 아니라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음파를 쏴서 소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보면은 기존의 소나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나를 그렇죠, 소나로 음파를 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음파를 청취하는 것을, 그렇죠, 바다 밑에서 보면은 약간 360도 방향이라 그러네. 전체를 다 잠수함의 앞과 뒤에 달아놓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음파를 퍼뜨려 가지고 그거를 소나방 이렇게 튕겨져 나온 음파를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음파를 쏘는 이게 안테나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안테나 구조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좋아요. 각도별로 이렇게 동시에 쏘고 각도별로 이렇게 청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음원을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동 소나는 장비에 따라 300에서 900kg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 무음 장황 잠수함은 5에서 30km 정도 거리에 탐지 가능하다. 움직임이 없는 디젤 전기식 잠수함 소음 발생 요소가 매우 작아서 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능동 소나를 하나. 이것도 적 함정이 들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